자, 그러면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목적지가 여기에 있어요. 그런데 한번 단숨에 타락 뛰어가고 쭉 올라가려는데 여기는 미끄럼틀이네요.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굴러떨어지고 몇 번 구르다 보면 저 위에 있는 목적지 꿈 이런 게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심포도처럼 저거는 못 먹는 것 같아, 저거는 심포도일 거야 라고 자위하고 스스로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. 어, 이, 자기가 좀 왜라는 것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튼튼하게 답이 있다면 그게 맞는 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마침내 원하는 포도를 딸 수 있도록 사다리 또는 계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 과정들을 무시했을 때는 이런 도약, 더 나아가서 비약이 필요하거든요. 단숨에 내가 어느 목적지에 어떤 훌륭한 감독이 되겠어, 이란 게 조금 이상적이죠. 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. 어느 날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내가 화려하게 등단을 한, 또는 아주 멋진 데뷔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케이스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다큐멘터리도 영상 문법이란 걸 배워야 되고, 이야기라는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, 촬영 자체에 대해서도, 편집 자체에서도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요하거든요. 그냥 내가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뭔가를 다가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런 좀 이상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, 이게 그 이상 꿈에 도달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쇼컷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건 아주 천재 작가, 천재 예술가들의 삶을 동경하다 보면 그런 현실적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는 마치 꿈처럼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도 뭐 길지 않겠지만 선배로서 살아봤을 때 그러한 인과가, 원인이 없는 결과 같은 걸 꿈꾼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. 내가 뭔가를 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결과는 크게 장대하게 멋지게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게 너무 과학적인 인과 법칙을 벗어난 상황이라, 그러한 걸 꿈꾸고 간다는 것들은 실패를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조금 큰 꿈을 내 마음에 장착을 했다면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버텨줄 수 있는 좀 인내와 책임이 좀 따르는 것 같은데, 제가 표현을 하면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만 화살을 당겨야 되는데, 멀리 있는 타겟을 하겠다면 아주 힘들게 활을 당겨야지만 비로소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 근처라도 떨어질 거거든요. 이만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. 내가 단기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영위하듯이 그때그때 타겟팅을 해서 그냥 가버린다면 쉽겠지만, 조금 더 멀리 가고 싶다면 그만큼 멀리 당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많은 친구들이, 영화인들이 이제 영화 전공을 했던, 또는 졸업을 하면서 바로 장편을 뛰어든다, 이런 게 조금 두려운 문제들이라고 봐요.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좀 퍼블릭한 교육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중교육이란 거죠. 그 교수가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앉혀놓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확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, 그 안에는 좀 깊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. 그 안에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도 없고, 또 그 개인에게 적극화된 방식의 접근도 좀 결여되어 있고요. 그걸 마쳤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. 그걸 좀, 이러한 일반적 지식을 나한테 최적화된 과정으로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,
나는 예를 들 때는 그런 과정을 1차적으로는 도제 시스템을 권하는 편이에요. 이 도제 시스템이 우리가 대중교육이라는 실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그 공업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면, 도제 시스템 그 전에 우리 인류가 나와서 어떤 기술을 전달하는 데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 온 방식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,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, 강론에는 강한데 총론에 약한 그런 문제를 안기도 하고, 거꾸로 이렇게 일반론만 가지고 있을 때는 현장에 되게 약한 부분들이 같이 있을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을 거라 봅니다. 그래서 도제 시스템의 단점으로 본다면, 예전에 봤을 때 열정페이도 있고요, 갑질도 있고요.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다 보니까 장점은 많이 남아있고 단점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, 도제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먼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면 도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상 작업을 시작한다면, 여러분 선배가 하는 독립영화를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방송사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, 방송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는 제작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여러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내가 조연출이든 작가든 간에, 보조작가든 간에 그 기본적인 걸 배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을 먼저 기본으로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꿈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좋은 선배 또는 좋은 감독 밑에서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봐요. 근데 나쁜 감독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땐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반면교사로 보기 때문에, 어떤 형태로든 내가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. 내가 고르고 골라서 저 감독 밑에 들어가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독이라 하더라도, 또는 일반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꿈꾸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중심으로 섭취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가 준비가 되게 되겠죠. 사실 감독이 됐을 때 그게 작품이 작다 하더라도 결국 스텝이 형성되죠. 그랬을 때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집안으로 치면 하나의 가장이고, 또 회사로 치면 하나의 리더인데, 그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들도 요구되거든요. 그에 반해서 수평적인 관계만을 훈련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소통은 잘 학습할 수 있겠지만, 내가 어떤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채우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동료들끼리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, 나보다 못하든 잘하든 최소한 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훈련된 사람 밑에서 배울 때,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잘못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, 그 감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이 나한테서 아주 확연하게 길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.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야 라고. 저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. 그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를 이렇게 내는구나 해서 나를 대신해서 실수를 해준다 할까요? 나를 대신해서 그 실수가 나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결과를 냈을 때 분명하게 각인이 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내가 막상 스스로 혼자서 데뷔를 먼저 해봤을 때 겪을 여러 오류들을 먼저 경험함으로 해갖고, 나는 보다 좀 더 완전한 준비된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. 그래서 꼭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걸 떠나서도 한 2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어떤 면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도제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.